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구평 22번 풀업방을 만났을 때 풀잇방으로 바꾸는 방법. 풀업방이 풀잇방인지 그대로 풀업방인지 구분하는 방법 등등을 분석 특강에 다 해놨어요. 이 문제는 아주 특이하게 풀업방이,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풀 수 없는 방정식이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변신할 수 있는 케이스지, 대부분은 풀업방에서 머물러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경우 풀업방을 만났을 때에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 정점 또는 이 문제에서 의 AB 좌표, AB 점의 X 좌표에 해당하는 스몰 ab, 보통 그렇게 잡아서 풀었을 텐데, 그 AB는 상수야. 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AB는 상수야. 자취의 방정식은 아예 쓸 수도 없는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야. 임의의 한 점이 아니라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정된 한 점이거든. 결정된 두 점. 그래서 풀업방을 만났을 때 정점, 즉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인지, 또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 6평 22번처럼 6평 22번은 6평 22번은 정점이라는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처리되고 끝나버리는 케이스. 그걸 못 봤다면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었던 변수 K로 정의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9평 22번에 들어있는 두 점은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아니야. 상수의 AB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점으로도 풀리지 않아. 그런 경우는 대체 가능한 식으로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둘 다 안 되면 대체 가능한 식으로서 사용하는 것. 그게 작수 20번이야. 요 셋 중 하나로 해결돼야 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주 특이하게 같은 꼴이 두 번 이상 반복되기 때문에 치환을 하고, 치환하는 변수들에 대한 다항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항 방정식을 풀어서 치환한 그 AB에 대한 식들을 다시 한쪽 방정식으로 몰아주는 매우 특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풀이를 9평 분석 특강에서 9평 투 수능 원데이 특강 안에서 22번을 상세히 풀어주고 있어. 그리고 풀업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근데 그게 A 방법이고,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 B 방법이 수능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아. 그런데 이 방법을 실전에서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야. 고로 해설 강의에도 다 지금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좌표를 잡아서 풀었을 거고, 그때 풀업방을 만났을 때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했어야 하니까 해설 강의며 분석 특강이며 다 그렇게 해놨는데, 단 분석 특강이니까 분석 특강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슈가 되는 문항들은 거의 2개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이게 출제 의도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었다면 조금 헛짓을 한 거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 정확도가 떨어져서 마지막에 오답을 체크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22번에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는 해설 강의에 선생님이 보여준 풀업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잔소리를 심하게 하면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놨어. 그래서 9평 투 수능 분석 특강 꼭 들으세요. 해설 강의 들었다 할지라도 선생님 해설 강의 어차피 전문항 해설해줬어. 그러니까 해설 강의 들었는데요 가 아니라 해설 강의를 똑같은 강의일지라도 3-4번 들어서 9평은 각인을 시키는 게 기본 자세인데, 해설 강의가 아니라 이 분석 특강은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면 수능에 어떻게 나와도 틀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분석 특강 공통, 확통, 미적까지 해놨으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이 문제 1분 컷 풀이는 한번 보여줄게요. 1분 컷 풀이를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했더니 유경쌤이 캐스트 자체를 1분 컷으로 해달라. 지금 이게 촬영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1분 컷 신 저건 캐스트 자체를 1분 컷으로 해달라 하는데, 그래 보시 뭐.
자, 그럼 금방 끝내볼게요. 자, 1분, 조용히 해봐.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 시간을. 자, 곡선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데, 이거 풀입방, 풀업방의 이슈가 아예 사라지게 하는 풀이에요. 근데 수능에서 출제가 되면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출제할 것 같으면 이런 풀이가 수능에 더 적합한 풀일 것 같아. 이 풀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점을 찍어보면 이 문제는 대충격이 점이 반대네 뭐 이런 충격이 한번 있었겠죠. 우리 반대라는 걸 아니까 선생님 여기를 A 그리고 요 지점을 B 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점 A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주어져 있고 점 B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을 작도하게 돼 있어. 그런데 가조건이 뭐냐면 이 직선 AP 의 y절편과 직선 BQ의 y절편의 차이가 2분의 13이라는 거야. 그럼 y축이 어디 있든 간에 y절편의 차이라는 건 y축과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차이. 요 길이가 2분의 13이라는 거야. 아, 오케이. 이해했어. 그건 꼭 여기다가 작도할 필요는 없거든. 어디에 작도해도 상관없거든. 그런데 문제의 나조건이 AB의 기울기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수직으로 x 증가량 y 증가량 요게 요 라인이 y축과 평행한 라인이야. 요게 7분의 6이다라고 하니까 너가 7k 세로가 6k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조금만 연장해 보면 저 2분의 13은 여기서 작도해도 똑같은 2분의 13일 거고 여기서 6평과 수능의 결이 유사하다 그랬어. 6평의 핵심은 뭐였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절대값은 같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B에서 7K 그리고 요 세로 길이 가로가 7K야. 그럼 세로는 몇 K다? 이 점과 요 점이 어디 위에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의 두 점의 관계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 그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여기가 7K고 그러면 7K와 6K 요게 딱 더하면 뭐다? 13K가 되는 거죠. 이게 13이라는 숫자를 이용했다라는 이 수 자체의 특이성이 보여주는 출제 의도가 이거였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숫자를 썼어. 그러니까 6K와 7K를 더하면 13K인데 이것이 절편의 차이인 y축이 어디 있든 세로는 얼마다? 2분의 13이다. 고로 K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X축의 X값의 차이가 얼마다? 2분의 7이고 Y값의 차이는 얼마야? 3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좌표를 잡을 때 A좌표를 A, 로그 2의 A로 잡는다면 B좌표는 B라는 새로운 변수를 잡을 필요가 없죠. A에서 얼마를 빼면? 2분의 7을 빼면 A-2분의 7, Y값 로그 2의 A에서 뭘 빼면? 3을 빼면 되는데 요 점도 로그 함수 위의 점이니까 정의 여기 로그 2에 들어간 자 일단 B점은 x, y가 로그 2의 A-2분의 7 요렇게 표현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3을 사용하는 거지.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A-2분의 7의 차이가 얼마다? Y값의 차가 3이다. 그렇지. 여기서 로그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A-2분의 7 이것이 얼마다? 3이다. 그렇죠. 그러면 좌변의 로그 2의 A는 가만히 두고 우변으로 얘를 넘기면 로그 2의 3은 로그 2의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라 A-2분의 7 이렇게 해주면 로그의 함수값이 같아. 그럼 정의역이 같았어. A는 8A-47, 28 고로 7A가 28 A는 얼마다? 4다. A가 4면 A가 4야. 4에서 2분의 7을 빼면 이 좌표 B 얼마? 2분의 1 그래서 A좌표는 4,
2. B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두 점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하는 건 유사해요. A 방법하고. 여기에 사다리꼴의 높이가 요렇게 수선을 작도한 요건 45도, 45도니까 결국 사다리꼴을 작도해보면 그러면 2분의 13에 루트 2분의 1을 한 요 높이가 될 텐데 그 외에는 점을 이동시키는 과정 또는 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그냥 심플하게 풀리죠. 분석 특강에서 A 방법의 마무리에 넓이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 방정식이 문제였잖아. 점을 A, 로그 2의 A, B, 로그 2의 B로 잡았을 때 가나를 만족시키는 방정식 두 개가 풀업방이라는 거죠. A, B가 다항식에도 들어가 있고 A, B가 진수 자리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다항 방정식이야 로그 방정식이야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났는데 문제 특이성이 풀 수 있게 된 거지. 특이한 문제였던 거야. 거기서 A-B를 알파로 치환하고 로그 2의 A- 로그 2의 B를 베타로 치환하는데 그 같은 꼴 외에 어디라도 로그 2의 A가 하나라도 더 들어있었으면 이건 치환해서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특이한 꼴이었다라는 거고 이 원스텝이 이 1분 컷으로 풀어 1분 걸렸나? 잔소리 좀 했죠? 1분 컷으로 풀린다는 요 풀이가 이게 어쩌면 이 문제를 설계할 때 숫자들을 관찰해보면 이게 출제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평행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끌고 와서 문제를 푸는 게 우리 컨택트인지 울캡숑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보고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사실 실전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 풀이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의 두 점의 XY 증가량이 같애라는 6평 22번과 유사한 결로 끌어내보면 이 해석이 매우 수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분석 특강에 넣었어요. 그래서 분석 특강에 한 문제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놓은 것들은 조금 더 수능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자, 요게 우리의 22번의 해석이었고 이것을 선생님이 22번을 분석 특강을 여러 교실에서 했는데 계속 22번 할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대치 204호에서 이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풀이를 보고 다 신기해하는데 선생님 막 장난을 쳤죠. 그럼 이 풀이를 공개하지 말까? 이 반에서만 지금 수업한대. 그랬더니 막 공개하지 말래. 그래서 선생님이야. 야, 너무 이기적이다. 니네만 알 거야? 오르세 그렇게 기출 분석 잘하고 오르세 엔제 끝내주는데 나만 알 거야? 왜 자꾸 오르세는 나만 알고 싶대? 막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하는 재미있는 장면까지 포함된 게 그 유튜브 오르세 연구실 검색하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재밌을 거야. 그게 아마 분석 특강 강의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새 소식에 올려놨죠. 1분 컷이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꼭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수험생들이 행복하게 수능장에서 모르는 접근 하나 없이 풀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분석하고 강의할게요. 네. 자, 오르세 연구실 수학 상담소가 300건 올라와 있는 상담글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드디어 완성을 했고 오늘 온라인 QA 조교님들과 유경쌤이랑 영상을 촬영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교육까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오늘부터 300건을 3일 안에 처리할 수 있게끔 조교들과 분배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요. 순차적으로. 그럼 당연히 순차적으로. 지금 3일 안에 어떻게, 그러면 기다렸다가 3일째 되는 날 다 해줄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올라온 것부터 하지 그러면 가장 뒤에 올라온 것부터 하겠어. 얘기하세요.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집에 가 빨리 자세요. 자, 이 처방전을 받게 될 거야. 결과 분석지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처방전을 따르세요. 주의사항이 처방전을 따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글을 받으면서 선생님도 툭툭 찍어서 표본을 봤는데 저는 이런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실무 하나씩을 무조건 풀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라는 이상한 소리들이 되게 많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틀린 게 많아. 신기하게도 어디서 이렇게 오정보를 갖고 왔을까 싶을 만큼 틀린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꽃갈꽃갈 대작전처럼 꽃갈을 쓰고 그 끝에 바늘구멍만 한 그 공간을 통해서 보이는 색깔이나 형태를 내가 찾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탁탁 꽂히는 아주 송곳 같은 하나의 해결책들을 마치 일반화된 방법인 것처럼 비법인 것처럼 믿기가 쉬워.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는 수험생들이고, 물론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훨씬 전문가인 우리가 내려주는 처방전을 따르라. 따르는데 단 우선순위는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0월에, 9월에, 10월에, 11월에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짜서 잘 들어라고 해주는데 위에서부터가 우선순위야. 다 하면 너무 좋지. 근데 내가 이걸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떤 걸 고를까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우선순위야. 우선순위는 위에서 아래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미 한 것을 또 하라고 한다면 또 한 것 중에 내가 100% 해내지 않은 게 있으면 100%를 채워 일단. 그리고 빠른 회도 가볍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미 했지만 다 인지가 되어 있는지 빠른 회독을 해본다. 읽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선명하게 떠오르면 통과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풀어보고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미 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100% 완료해라. 그리고 빠르게 회독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개념 에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회독을 베이스로 디폴트로 하고 있어. 회독을 할수록 들리는 게 훨씬 많아. 근데 나는 수학적 실력이 너무 약해. 그러면 3회독인데 일반적으로 2회독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2회독이 끝났다. 그러면 매주 개념 에센스는 읽어내는 누적 복습을 해야 돼. 처음 개념부터 필기한 개념부터 읽어야 돼. 그러다가 이거 뭐지? 하고 모르는 지점이 있으면 강의 듣고 확인하고. 그래서 누적 복습, 읽어내는 누적 복습을 할 때 처음에는 3, 4시간 걸리지만 한 권을 읽어내는데 3, 4시간 걸리지만 매주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20분에서 30분이면 한 권이 읽혀. 문제풀이도 읽어야 돼. 문제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떠오르면 선명하면 출제의도가 이거야. 하고 아래에 필기된 거 확인하고 선생님이 출제의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 조금이라도 이거 뭐지 하는 느낌 있으면 풀어보고 강의 듣고. 됐죠? 2회도까지는 무조건 강의 다 들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내가 수학이 좀 약해. 나는 좀 느려. 난 좀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은 강의도 3회독. 일반적으로는 2회독하고 그 다음에 읽어내는 누적 복습으로 약해지고 있는 고리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은 강의로 확인. 됐죠? 자, 그 외의 모든 컨텐츠는 100%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셔라. 100을 해야 된다. 100점을 받으려면 1등급이 나오려면 100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네, 저번 캐스트에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올 테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안녕.